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메르세데스 벤츠의 입문형 전기 SUV EQA, 무려 3년 만에 부음 변경으로 다시 돌아온 신형입니다. 전체적으로 고급감을 높이고 상품성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또 특장점을 갖고 있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신형 EQA 앞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음 변경이라고는 하지만 엄청나게 큰 변화를 거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EQA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주간주행 등 가로로 길게 이어져 있는 형태, 램프의 모습도 그대로이고요. 그나마 요 그릴 삼각별 패턴을 굉장히 돌출 형태로 촘촘히 박아 넣었다 라는 게 유일한 차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AMG 라인이라서 그런지 범퍼 끝단에 이 양옆으로 활짝 별도의 유광 블랙 장식을 좀 둘렀다, 그리고 좀 더 입체적으로 표현한 정도가 그나마 좀 달라진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EQA의 옆모습도 그대로입니다. 듬직한 SUV라는 점을 잘 알 수가 있듯이 굉장히 높은 차고, 그 다음에 큼직한 유리창 등이 포인트로 부각이 될 수 있겠고, 길이 자체가 길진 않아요. 4.4m를 살짝 뛰어넘고요.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의 특징을 살려서 앞뒤 바퀴 사이의 거리, 휠베이스는 2.7m를 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내 공간에서 이점을 보이겠다, 컴팩트 SUV임에도 나름 큼직한 이 공간성을 확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형으로 오면서 휠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벤츠는 설명을 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살이 얇은 휠 어딘가에서 다른 벤츠 라인업에서도 한두 번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변화의 폭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멋있기는 하네요. 그 다음에 EQA, 물론 컴팩트 전기 SUV 입문형 차이기는 하지만 좀 더 고급감을 높인 요소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도어 손잡이라든지 이 아래쪽에도 크롬 도금을 꽤나 깊게 둘러 넣었고요. 이렇게 각 필러 부분도 다 유광 블랙으로 마감을 해 놓아서 저렴한 이미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휠하우스 주변을 차체 컬러와 동일하게 매칭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감을 높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EQA의 뒷모습은 테일램프 그래픽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약간 살짝 네모네모한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요즘의 벤츠 SUV 라인업과 동일하게 조금 더 샤프한 느낌의 그래픽 형태를 보여줘요. 이런 부분이 부음 변경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 이외에 단정한 범퍼라든지 전체적인 루프의 디자인 형태, 트렁크의 모습도 그대로입니다. 살짝 요 아래쪽에 크롬 도금을 둘러서 좀 더 화려하게 멋을 부렸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트렁크를 열 때는 요 벤츠 새꼭지별을 살짝 틸팅해야 된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벤츠 신형 EQA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구성은 외관보다는 조금 더 변화폭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꼽을 수가 있죠. 이 녀석 AMG 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멋있는, 이 두툼하면서도 타공도 아주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 스포크 타입으로 가장 최신의 벤츠 스티어링 휠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장식적인 부분에서도 꽤나 개선을 이뤄냈어요. 일단은 여기 별도의 이런 도어 안쪽의 트림이라든지 알칸타라와 새꼭지 별 무늬를 촘촘히 집어넣은 이런 모습, 그리고 이 조수석 쪽에서도 동일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조명이 들어오는 범위나 전체적으로 고급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최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탑재를 해 놓았어요. 크기, 이 화면의 이 구성 자체는 엄청나게 크거나 하지는 않지만 차의 급을 생각하면, 그리고 전체적인 너비나 이런 균형감을 생각하면 전혀 나쁠 건 없습니다. 적당한 사이즈를 확보를 했고, 이 안쪽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가장 최신의 벤츠의 UI 구성을 갖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동성이나 반응, 그리고 스와이프의 감각도 훌륭하네요. 그리고 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면적도 꽤나 선명하고 더 커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도 EQA에서도 이제는 즐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풍부한 소리를 구현을 해내죠. 편의 및 안전 품목은 딱 필요한 것들로만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를 비롯해서 열선 시트, 별도의 통풍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신 메모리 시트를 3단계까지 조수석까지 각각 따로따로 제공을 하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2단계로 나눠서 큼직하게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큰 불만을 가질 부분은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센터 터널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있는데, 기존에 여기 가운데 잘 쓰지 않는 터치패드 형식으로 되어져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냥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워낙 좋으니까 다 손으로 눌러서 터치로 조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요 정 가운데는 아주 야트막한 수납함 정도로 꾸며 넣었습니다. EQA 2열 구성은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휠베이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7m
2리터 소형 SUV 치고는 꽤나 잘 나오기 때문에 2열 공간에서 나름 확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좀 앞쪽을 타이트하게 당겼을 때는 상당히 여유로운 무릎 공간이 나오고 머리 윗 공간도 제법 높이가 되는 차라서 이제는 꽤 여유롭네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바닥면이 다소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전 가운데 턱은 그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진 않아서 뭐 가운데 사람이 앉아서 충분히 이동을 즐길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닥면이 높고요. 반대로 시트 포지션은 상당히 낮거든요. 이 말은 곧 요 정 가운데 바닥면에서 무릎이 닿는 요 높이가 꽤나 낮아요. 지금 제가 딱 앉았을 때 보면 살짝 공간이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착자감이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좋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 여기 앞쪽 시트 아래쪽에 발을 깊게 넣을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은 꽤나 잘 뚫어져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편입 품목은 딱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전용 송풍구를 비롯해서 살짝 젖혀보면 이렇게 USB-C 타입 단자 2개, 그리고 별도의 작은 수납통이 보이고요. 그리고 정 가운데에는 컵홀더 겸 팔걸이 이렇게 깔끔히 표현이 되어져 있죠. 이외에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을 확실히 넣었기 때문에 도어 쪽에도 이렇게 두 단락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뒤쪽에도 스피커가 위치해져 있어요. 소리는 확실히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선루프 면적도 나름 큼직하게 잘 뚫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죠. 전자동으로 쫙 열리는데 뭐 입문형 SUV를 감안하면 딱 알맞은 정도 무난한 공간을 연출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엄청 깊거나 광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부족하거나 한 부분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 나온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양 옆쪽에 조금 더 수납할 수 있는 별도의 그물망이라든지 세로형 짐을 이제 걸 수 있는 밴드, 아래쪽에도 나름의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조금의 수납 공간도 깔끔히 패키징이 되어져 있습니다. 2열 시트 당연히 폴딩이 가능하죠. 어느 정도 평탄화가 꽤 나오기 때문에 2열 시트를 모두 다 접고 공간을 한층 더 여유롭게 쓰는 부분도 추천을 드릴게요. 네, 벤츠 EQA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모터의 최고 출력은 140kW, 마력으로 따지면 한 190마력 정도 되고요. 최대 토크는 39kgm 정도 발휘 합니다. 무난한 숫자이죠. 일상적인 상황에서 차를 다루기에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아주 적당한 수준의 출력 그리고 성능을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특유의 전기 모터 힘 덕분에 이 나가는 감각은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솔린과 디젤 엔진 차의 190마력과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더 잘 나가고요. 그리고 더 강력한 힘을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순간에 맞춰서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지체 없이 훅 하고 나가는 이 느낌이 참으로 좋네요. 190마력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흐름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순간에 가속을 이어나가고 이렇게 소리 없이 강하게 질주할 수 있다라는 그 만족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전체적으로 파워트레인 이 성능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기차 특유의 아주 매끄럽고 이 부드러운 가속감과 더불어서 정숙성은 덤으로 챙겨 가시고요. 회생제동도 이질감 없이 아주 매끈하게 감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는데 회생제동 강도를 3단계로 단순화 시켜 놨어요. 일반 회생제동, 강력 회생제동, 그 다음에 최대 회생제동인데, 그런데 대부분 일반 회생제동에 맞춰서 운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생제동 간극이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고, 특히 최대 회생제동을 할 경우에는 이 차가 드라이브를 거는 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살짝 당황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일반 회생제동에 맞춰서 이 전기차가 주는 부드러운 가감속을 좀 체험하는 쪽이 더 이상적인 이 주행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살짝 덧붙여 봅니다. 이에 어찌됐든 전기차를 몰고 있지만 전기차답지가 않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연기관차와 굉장히 유사한 느낌으로 크게 거부감 없이 다가오는 게 EQA가 갖고 있는 파워트레인의 특징으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전반적인 차의 움직임은 무난합니다. 물론 무게중심이 낮은 전기차 특유의 살짝 묵직하게 깔아앉으면서도 안정적이게 달리는 맛은 있는데, 그 이상 무언가 막 역동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꺾고 차체의 움직임이 막 정확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사이즈를 잘 보여줍니다. 알맞게 정직하게 방향을 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무리하게 운전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파워트레인 외에 주행에 도움을 주는 각종 요소들은 솔직히 무난합니다. 그냥 평균값을 잘 맞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핸들링, 코너링도 마찬가지이고요. 스티어링 휠을 꺾었을 때 이런 차의 움직임, 반응도 그냥 평범해요. 물론 전기차 특유의 낮은 무게중심 덕분에 고속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은 들지만 이건 세그먼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살짝 급하게 이렇게 코너를 딱 꺾었을 때 차의 움직임 뭐 즉각적으로 빡빡 이렇게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분히 입문형 컴팩트 전기 소형 SUV다운 능력, 그만큼 누구나 호불호 없이 쉽게 차를 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고, 이외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바로 이 다이내믹 모드에 있는데요. 크게 컴포트, 에코, 스포츠, 인디비주얼로 나뉩니다. 저는 솔직히 뭐 출력도 그렇고 이 차 갖고 있는 세그먼트의 한계도 그렇고 뭐 얼마나 극적인 재미를 주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기대 이상이에요. 컴포트에서는 진짜 여유롭게 큰 불편함 없이 그냥 흐름에 맞춰서 부드럽게 말 그대로 진짜 노멀의 이 느낌을 잘 구현을 했다면, 에코 모드는 이 회생제동이 매우 강하게 걸리면서도 차가 잘 안 나갑니다. 그만큼 이 전비에 엄청난 집중을 하고 효율을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스포츠 모드에서는 반응이 꽤 빨라요. 살짝만 가속 페달을 밟아도 아낌없이 전기를 쏟아붓거든요. 그만큼 가속감은 기대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오, 괜찮아. 물론 머리가 딱 젖혀지면서 엄청나게 막 역동적인 파워풀한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낌없이 전기를 쏟아붓기 때문에 속도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이내믹 모드가 꽤나 재미있게 각 차이를 명확히 구분지어 놨다라는 점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 이상의 재미있는 센스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리고 EQA가 갖고 있는, 아니다, 벤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바로 안전 품목에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두 손 두 발 다 놓고 반자율주행 시스템에 의지해서 달리고 있는데 전혀 불편하거나 어딘가 모르게 당황하는 기색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주 능동적으로, 그러면서도 차선 중앙과 앞차와의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정말 매끄럽게 달리는 이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벤츠의 반자율주행 기술은 단연 압도적이었고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좋은 실력을 보여줬는데 EQA에서도 가장 최신화된 주행 보조 기술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전자로서 굉장히 강한 믿음 포인트로 작용이 되는데 벤츠는 정말 이 안전 품목에서는 아낌없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고, 실제로 EQA를 출시하는 그 행사장에서도 별도의 전기차와 전기차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의 그 더미카를 한국에 갖고 와서 안정성에 대해서 별도 세션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EQS, 벤츠에서 가장 큰 전기 SUV, 그리고 이 녀석 EQA, 벤츠에서 가장 컴팩트한 전기 SUV 두 대가 시속 110km의 충격량을 가정을 해서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살짝 비껴 부딪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탑승자의 상해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차가 파손이 됐는지, 전기 모터라든지 화재라든지 부품의 여러 가지 파손 부위는 어땠는지 정말 다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면 이 실내 공간 캐빈은 온전했습니다. 그 어떤 뭐 액정이 파손되거나 유리창이 완전히 깨져서 앞쪽으로 파편이 날라오거나 부품이 분해가 되거나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이 앞쪽에 최대한 충격량을 완화시키면서도 이 보닛 부분에만 가장 큰 충격파를 받게끔 표현이 되어져 있었고, 배터리 그리고 고전압 시스템도 온전히 안정적인 모습, 그 상태 그대로 절단되어져 있는, 전력이 끊어져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벤츠는 별도의 사고 조사 부서 그리고 팀, 건물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미리 사고가 났을 때 다양한 예측값을 데이터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노하우를 찾아서 양산차에 집어넣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부분, EQA에서 지금과 같이 반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시속 80km로 가다가 램프 나들목에 들어왔어요. 가속 페달 아무것도, 지금 양손 양발 다 떼어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터리에서 시속 40km를 인지를 한 다음에 알아서 속도까지 줄여줍니다. 그만큼 단순 설정값만 믿고 그냥 쭉 달리는 차가 아니라 각각의 지형 그리고 GPS 기반 내비게이션 지도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일정 영역
가격까지도 알아서 능동적으로 자율주행을 해주는 모습, 이 로터리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꽤나 센스 있고 기특한 구석이 돋보이죠. 효율 얘기도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녀석 65.9kWh급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 367km를 인증받았어요. 환경부 기준이죠. 실제로 풀 충전을 한 상황에서 에어컨을 가득 틀었어요. 지금 너무 덥고 썬팅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한 배터리가 95% 정도 남아 있을 때 계기판을 딱 봤더니 415km 정도 달릴 수 있다라고 떴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무난하게 400km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367km 환경부 정말 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정도의 전비와 효율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츠 EQA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녀석 두 가지 트림으로 국내 출시가 됐어요. 일렉트릭 아트,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AMG 라인입니다. 6,790만원, 7,360만원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벤츠는 말해요, 가격을 기존과 동결했다 라고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맨 처음에 3년 전에 EQA가 나왔을 때는 가격이 꽤나 매력적이었어요. 5,900만원대였고 보조금을 받으면 4,000만원대에 벤츠 전기차를 살 수 있어? 그러면서 EQA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3년 사이에 찔끔찔끔 계속 오르면서 지금의 가격이 형성이 됐고, 직전 가격과 비교하면 동결을 했다라고 벤츠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6,900과 7,300, 확실히 좀 높은 숫자이긴 합니다. 더욱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좀 세서 소비자들이 망설이고 있고, 여러 가지 가격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프로모션이라든지 제조사별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조금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AMG 라인 아낌없이 웬만한 우리가 좋아하는 구성들 다 탑재가 되어져 있고, 알칸타라 이런 스웨이드의 느낌이라든지 뭐 트림의 구성 빠짐없이 꽤나 고급스럽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벤츠가 주는 브랜드 가치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다양한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뭐 부족하거나 아니면 뭔가 빠져 있거나 좀 아쉽거나 하는 구석은 솔직히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딜러별 프로모션을 적절히 이용